안녕하십니까.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코로나가 이제 막 풍토병이 되어가고 있고, 또 글로벌 유동성 잔치가 이제 끝이 나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물꼬가 꼬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또 경기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전 세계가 추운 겨울이 온 듯합니다.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러한 시기를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러한 부분에 속 시원한 뭔가 답변을 돈논논TV가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생각하시고선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버티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논TV 시청자 여러분, 과연 지금이 겨울일까요? 절대로 아니면 아셔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자신이 아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언제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그저 의뢰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일 뿐입니다. 단 지금은 투자를 매우 적극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것도 아셔야만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추우면 누구든지 몸에 돌기가 만들어지듯이 현재처럼 다양한 악재들로 세상이 휘몰아치는 것 같고, 또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할 때에 피부 돌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히려 여러가지 기회들이, 또 안 보이던 기회들이 돋보여짐도 아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기회로 보는 눈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평소를 잘 관찰하고 시대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보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 말하는 모든 것이 돈이 되는 남자,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자, 돈논논TV의 천주영은 오늘 그것을 시청자분들에게 왜 기회인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시기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각자가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 즉 시대와 각자의 연령대에 이르러서야만 비로소 알 수가 있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벌을 우리는 원죄의 모습으로 각자가 다 형벌을 받았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미리 알 수 없고 예지나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므로 모두가 다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각자의 삼인자적인 습관과 욕망이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들은 흔히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당해보고 나서야, 당면해서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벌입니다. 왜 이것이 벌일까요? 간단하죠. 바로 다양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며 후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제가 돈 이야기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 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가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었고 24평짜리 아파트가 30억을 호가하는 그런 시기를 불과 우리는 1년 남짓 전에 겪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개당 8천만원을 넘어섰었고, 명품 광풍이 일어났었고, 리셀 시장과 이커머스와 등등 엄청난 유동성 버블의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일부는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전 분야, 전 인류는 미친 듯이 각 분야 모두가 유동성 자치에 따른 버블, 또 그 버블 속으로 그 끝모를 끝을 향해서 치달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말입니다. 그랬던 시장이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그리고 우러 전쟁 등의 다양한 가변 요소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은 냉동 창고처럼 된 듯 보입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것이 경기 침체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진 체질적, 태생적인 패배주의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만 하느냐 하면 현재를 새로운 모습의 성장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성장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겠지만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성장의 모습이지 이것이 침체와 퇴보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인류 경제사는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길지는 않지만 약 30년 정도는 늘 그것을 체크를 해오면서 지켜봐 왔으며 준비를 해왔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현상을 대하는 각자의 자세의 결과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일컫는 결과론적인 말입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움츠리고만 있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 대응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을 카카오 단톡방을 열어서 전국의 수많은 분들과 공유를 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단톡방에서는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버블 붕괴와 작금에 나타난 현상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미리 언급을 하였었고 대비하라고 일렀었습니다. 저를 아는 가까운 분들에게는 수도 없이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간간히 강연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팔아서 월세로 가라라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진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수도 없이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세금을 이기는 시대도 사람도 없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등등으로 전 정부의 이상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회주의 이론에 변질된 잡종 경제학을 만들어서는 엄청난 낭비와 실정과 위험을 경고를 하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시류에 휩쓸린 희생양이 되신 분이 없으신지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상당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바로 살던 집도 팔아서 월세로 간 다음 2023년 말 이후에나 팔았던 그 돈으로 훨씬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지금 엄청난 투자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것이지 노력으로 영구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거나 아주 극소수에나 해당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게다가 2020년 말 이전에는 부동산을 정리 만약에 하셨다면 양도세가 크게 다 강화가 되기 전이라서 조세와 준조세 강화에 따른 다양한 부담으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지키고 남았을 것입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제발 열심히 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래는 항상 2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회 말고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버티기나 아니면 상대방을 쥐어짜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삶, 남의 탓이나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삶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종로를 타면서 아기다툼을 하면서 사는 삶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고 합리적이라고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인생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이해나 합리라는 세상 지식에 입각해서 사는 꼭두각시 같은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창조가 되어진 그런 영적인 존재임을 바로 아셔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과 15년 전에 스마트폰을 예측이나 했을까요? 30년 전에 우리가 지금의 경제화와 시대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본 사람들, 그러한 시대를 이끌고 투자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인류는 살아가고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지금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인류는 다음 세대인 더 놀라움을 지금 잉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인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 헬스케어 시대, 인간 수명 연장의 시대, 전기차 시대, 우주 개척 및 정복 개발의 시대 등등 전 인류는 향후 지금까지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인류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 바로 인간은 무한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형화되고 틀에 짜여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해와 합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은혜와 지혜로 우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응대를 해야만 할까요? 바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전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엄청난 발전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엄청난 미래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흔히들 수익률을 쫓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면서 투자를 하곤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개념을 다시 정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무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든 경제 이론이 무색하며 모든 정책이 수정되고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는 속도가 더더욱 빨라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한 지구 안에서 국가별, 민족별, 인종별 많게는 수천 년을 작게는 수십 수백 년의 시차를 갖고서 동일한 인류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류여야만 할까요? 당연히 선진 인류를 추구하여야만 합니다. 선진 인류의 특징은 가장 크게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은 과거의 시대를 보면은 그 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평균 수명은 만 40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렇게 120이 넘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거기에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이 도달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퇴보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퇴보자로 일찍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인류사에서 전 인류의 공통적인 목적은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고대 국가를 만든 다음에 전 현대 국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큰 틀에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딱 한 가지로 결집이 됩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 수명 연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편리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들 하나같이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 이롭게 하며 유익을 담보로 해서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수명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파생 문제들이 인간을 해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짧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항상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자고 하고 싸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과 사물을 간단하게 보는 눈을 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돈 놓는 TV를 하는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돈 놓는 TV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인류에게 길, 생명, 진리임을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모든 인류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제가 돈 놓는 TV라는 제목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돈 놓는 TV 방송을 합니다. 저는 구독자가 목적도 아니며 광고 수입도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제가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결론을 지금은 투자를 할 최적의 시기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최적기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움츠리고 불안해하고 대비를 한다는 등등의 분산스러움에 휩쓸리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어차피 극복될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시청자 여러분 각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은 제발 노력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며 투자를 단행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 버블에 관한 이야기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현상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선진 인류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가장 가까이 일본이 그랬으며 그 전에 유럽과 미국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1인 세대 가구의 급증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저출산, 노령화라는 그러한 시대를 겪었었습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을 앞서서 겪었었습니다. 그런 선진국가, 선진 인류들은 지금은 어떨까요? 집이 남아 돌고 있으며 빈집층이 생기는가 하면 오히려 그들은 한 가정당 자녀를 5, 6명을 출산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민을 장려하거나 입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각자를 지키고 자신의 미래를 지키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유럽의 선진 복지 국가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인구 절벽을 보게 되며 이미 인구의 순감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인구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인 가구 세대가 폭증을 이어갈까요? 미혼 10,000원이 넘쳐날까요?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보다 선진 인류들이 그것을 겪었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10여 년의 인구 순감소가 지속되고 나면 어느 순간 출산율이 올라가는 자각이 사회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구 유입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민 장려와 기후 친화적인 정책과 탈북 장려 등 사회 곳곳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져가는 것을 대체할 다양한 입법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린 지난 20여 년 동안 이상한 프레임으로 포퓰리즘을 겪었으며 각종 TV 채널들이 많이 생기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신드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가정마다 분권이 무너지고 연장선상에 있는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집단 이기주의가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귀족 노조가 생기는가 하면
그 표를 등에 업고서는 이상한 의회 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을 쳐도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먹고 자고 하고 싸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절대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 인류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족 보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살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시키고 계몽시키고 교육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 방송사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불길처럼 인기를 끄는가 하면 그것이 번졌으며 세상을 주도하는 변칙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런 사회가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의 미래와 노후를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겪은 미국과 서구 유럽은 바보라서 지금 가정당 최소한 4, 5명씩의 자녀를 둘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더 선진 인류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한 인간을 확대 재생산해내지 못하는 시대와 사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인류사였으며 경제사였습니다. 다행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이상한 집단들이 저러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선 믿는 구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머지않아서 그들의 생존 경쟁력에 대비해서 나태해진 우리는 어느 순간 흡수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린 너무도 많이 나약해져 버렸고 나태해졌으며 기본을 망각한 지가 너무도 오래되었다 할 것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부분에 여유가 조금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놓는 TV는 항상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방송이기도 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 동영상의 내용을 매우 깊이 있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명확한 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저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를 갖고서는 모든 현상과 사물을 간단하게 보는 그러한 시각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지금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에다 지금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두시라고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인류는 비대면의 대면화에 대한 신기원에 눈을 떴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업들과 국가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집중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나 국가 보안과 관련해서, 군사 보안과 관련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또한 가상자산을 넘어서서 훨씬 더 진일보를 거듭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편적인 가상자산의 활용 예에 휩쓸려 갖고선 커다란 버블이 일어났었다면 다음은 이것이 재정비가 일어나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가상자산의 발행이 다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더 안정된 가상자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투자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단지 다단계 코인 투자 같은 것은 웬만하면 제발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태계도 없고 그런 코인 버블이 너무도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NFT나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것도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선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부분에 미래를 기웃거리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애꿎은 시간 낭비들을 제발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 투자는 생태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종 폰지 사기라고 보시면 99%가 맞습니다. 이 부분도 수년 전부터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KOK 토큰,
콕토큰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저의 예측대로 신종 폰지 사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갖고 계신 피해자들도 간간히 저에게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돈논논TV 시청을 통해서 제발 시대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방송 등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건물을 샀다느니 상당한 차익을 만들었다느니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에 불과하며 섣불리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뚜쟁이 거강꾼들,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들의 언론 플레이와 연예인들의 인기몰이를 위한 도구에 편성해서 실질적인 엄청난 이익과 큰 소득을 얻은 것처럼 오도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전부 다 하나같이 거짓말이며 가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인기라는 것도 결국 버블입니다. 버블로 얻은 인기를 갖고서는 건물을 엄청난 대출을 내어서 샀다면 지금 고금리에다가 경기 하락에 따르는 출연료 수입이 줄었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나라 방송사들이 나 혼자 산다, 돌싱 포맨, 미운 우리 새끼, 1박 2일 등등의 1인 세대 가구들의 우상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인사라는 것들을 언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는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언을 하는 바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버블일 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머지않아 TV 방송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프로스포츠가 도입되고 이제 그 세대들의 물갈이가 보편화되면서 스포츠 스타들의 방송 출연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대적인 가교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턴가 가족을 담은 드라마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사회는 1인 세대가 무슨 우상인 것처럼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불과 10여 년 동안 엄청난 파급을 만들어내었죠. 이제 그 끝에 그 종말이 목전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전쟁, 팬데믹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버블이 가라앉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안정화를 쫓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자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영우 신드롬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등 몇 편의 영화와 만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 등등이 작게나마 가족이라는 것을 잠잠히 우리 인식 속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게 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암시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머지않아 인류는 메타버스 시대가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사라지게 되며 키보드가 사라지고 디스플레이가 사라지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전 세계가 소통이 가능한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새로운 생태계와 안정성을 발판 삼아서 완전히 안정화된 새로운 금융체계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앞다퉈서 인류가 우주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큰 도약과 선행 버블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인류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도전과 투자를 하셔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바이오 주식들은 자연스럽게 버블이 모두 다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죠. 결국엔 반드시 바이오의 중요의 시대는 옵니다. 수명 연장과 인류 안전 확보와 관련된 분야로 반드시 다시 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헬스케어 시장이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정복과 개발은 우러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무기개발에서 우주정복이라는 차원의 새로운 투자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과 로봇산업과 전기수소차 등등 이러한 산업들의 화랑을 이어갈 것이며 언어 장벽이 무너지고 인류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동수단의 혁명도 일어날 것입니다. 루프를 이용한 순간이동 같은 방식의 이동수단의 등장과 도심 항공이 보편화될 뿐만 아니라 도로 정체라는 단어가 머지않아 옛말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류는 쉼없이 전진 또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먹거리는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할 것입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언급을 한 것 중 하나는 주식 직접 투자는 바보라는 짓이라는 점을 수없이 언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해먹고 남은 잔치밥상에 올라가서는 버려진 부스러기 몇 개 주워 먹으려다가 앞다퉈서 올라가서는 상다리가 부러져 낙마하는 그런 짓이 바로 주식 직접 투자란 말씀은 수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워런 버핏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워런 버핏을 주식 투자의 대명사로 알면서도 그가 정작 비상장 주식 투자 실력가임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비상장 주식에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변에서 권하는 비상장 주식 판매사와 거기에 속한 판매 딜러들의 무책임하고 무식한 권유로 다양한 비상장 주식들을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들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제가 돈논논TV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논논TV 천주행은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의 문의 창구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상장 주식 선택과 투자를 물어봐 주신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청자 여러분들보다는 오랜 경험과 성공 사례와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직접 기업 실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며 높은 정보력과 변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절대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제발 좀 물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실수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하게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실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절대로 올인을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상장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대 흐름과 방향이 맞는가를 보셔야만 하며 오너의 3인자 분석을 할 줄 아셔야만 하고 시장을 알아야만 하고 법과 제도를 알아야만 하며 선행 투자자들의 면모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줄 아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당시에 투자 대상 기업의 총 발행 주식수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에서 주당 가격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를 하는 비상장 주식이 주당 100만원을 호가하거든 무조건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발행 주식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향후 크게 무중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만큼 그 기업의 가치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의 비상장 주식들은 개개인들이 투자할 기회랑은 거의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보통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기회를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통은 투자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투자를 해보라고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에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비상장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상장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잘못해서 폐가 망신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비상장 주식 투자에는 올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한 종목당 절대로
3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투자할 예산을 갖고서 투자를 해보시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3년 또는 10년이 걸리더라도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한 해에 한 종목 정도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섹터는 다를수록 좋습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할 최적의 시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미래를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선 제가 투자하는 기업에다 투자를 함께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플랫폼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게임, 바이오, AI 헬스케어 등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과 로봇 관련 기업들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한 기업 중 단 한 개의 기업이 성공한다면 저의 자산은 순식간에 수백억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저의 예측과 방향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며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오늘 돈돈돈TV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23년 새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3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 말하는 모든 것이 돈이 되는 남자,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자, 돈돈돈TV의 천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